전부 다 5페이지 피고요. 오늘은 워크북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험은 단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단어 시험으로 하면은 수업의 의미가 없고요. 지금부터 무력하지 않다라는 말과 수단이라는 말을 만약에 수단은 민지네. 그러면은 두 칸 중에서 뭐 해내야 될까? 이 정도로 이 수업을 풀어버리면 당연히 이건 단어 연습이니까 수업으로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신텍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완전히 여기에다 녹아들게 해서 이게 단어 시험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구문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단어를 이제 덤으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자, 항상 첫 시간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일은 각 문장을 뽀개는 거고 두 번째로 할 일은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를 잡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장에서 우리가 무조건 할 일은 주어 동사 찾는 일이 되겠죠? 자, 주어 동사 표시해 주세요. 1번. 5초 후에 답변이 계속 나갈 거니까 하랄 때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의 주어는 자유놀이가 되겠고요. 제가 쓴 거랑 확인해서 업데이트 하세요. 동사는 제일 뒤에 있는 수단이다. 요 말이 되겠죠. 물론 이 두 개가 호응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있느니가로 표시가 되어 있을지라도 뒤에 있는 다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으면은 다 새롭게 우리는 주어 동사의 짝꿍을 찾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밑에 있는 신텍스로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자유놀이 그대로 나오고 그럼 수단 앞에 자연의 수단이다 해서 이 수식어가 나오니까 요 자리에 수단이라는 말이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mean은 의미하다고 means는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죠. 됐죠? 자, 여기까지 사선 그어주고요. 자, 보통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뒤로 무너지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길고 복잡해지기 때문인데 그 영어에서 무언가가 길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완벽한 문장이 끝나니까 일단 적어주세요. 그 뒤에는 am, 수식어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문장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수식어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형용사가 있고 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형용사나 부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 이 형용사 부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게 있었어요. 영어에. 누구죠? 전명구입니다. 적어주세요. 전명구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오브 티칭이라고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명구라고 외우면 안 돼. 아니 완벽한 문장 끝난다고 전명구만 나올 리는 없잖아. 그렇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수식어구들이 등장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떤 종류의 수식어가 나오더라도 그 아이는 전명구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전명구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나오는 전명구가 뭘까요? 무조건 길어지면 그 안에 뭐 나온다는 거? 동사는 나온다는 거. 그렇죠? 이 전명구에서 명사가 동명사라는 거야. 그 안에 동사가 다시 들어있다는 거지. 결론. 한 문장을 분석하는 핵심은 뭔가가 길어지면 그 안에서 다시 동사를 찾는다요. 됐죠? 자, 동사를 찾은 다음에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바로 심화해서 가보자. 몇 형식인지 판단하는 거야. 오케이? 목적으로 하나치 안에 3이냐, 두 개치 안에 4냐, 완벽한 문장을 찾는 5형식이냐. 그럼 몇 형식이죠? 이때 티처는 몇 형식 동사를 쓰였습니까?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IO라고 적어주고요. 그런데 댐만 DO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이 대시 만약에 우리가 중1 때 배운 지시대명사로서 그냥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대의 안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간목은 children 한 단어지만 직목은 뒤에 있는 전체를 직목으로 받아야겠죠. 이 대신 그냥 뭐만은 것이라고 해석되는 뒤에 있는 문장을 것이라는 명사형으로 만드는 그냥 연결 고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은 이 자유놀이는 그러면 이 teach라는 아이의 주어만 완성하면 됩니다. 자, 주어가 바로 앞에 없습니다. 생략된 거죠. 그렇죠? 영어에서 생략 제1법칙은 반복이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찾아서 파란색 S라고 표시해 보세요. 시작. 5초에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일단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니까 앞에 명사는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자유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에게 그들이 무능력하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건 자유놀이냐 자연이냐? 둘 다 돼요. 사실은 자유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가 무력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자연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반복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첫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거고요. 그는 프리 플레이와 네이처 중에서 누가 티치라는 아이의 진짜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누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됐죠? 누굴까요?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건 프리 플레이인가요? 네이처인가요?
프리 플레이죠. 이거 나오잖아. 이 플레이를 프리 플레이니까요. 그래서 이 파란색 주어는 프리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놀이는 TH를 가르쳐 준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무력하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준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첫 시간보다는 지금 11강 때부터 많이 달라졌을 거야. 첫 시간 내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 그렇지? 그때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구문 연습도 했고 영작 연습도 했고 뭐 문제풀이 연습도 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수준으로 너희가 이해할 거고 그게 쌤이 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무력하지 않다. 자, 그래서 helpless로 적을 때 주의할 건 적으세요. 방향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보통 helpless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자, help는 뭐야? 도움이지, 그치? 그러면 helpless는 보통 어떻게 해석하면 도움이 안 되나 이렇게 해석해. 이 helpless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뜻이야. 그치? 내가 도움을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중요해. helpless는 내가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이걸 이제 해석하면은 무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힘이 없다. 없으면 무에 힘이 없다.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helpless라는 단어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 즉 우리가 단어에서 주목해야 될 건 그냥 help라는 의미를 누가 모르겠어. 근데 이때 helpless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인 건지, 그렇지?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상황인지 그런 맥락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단어장을 외워서는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능력이에요. 예문을 통해서 구성을 통해서 외웠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문장 갈게요. 빈칸 채우세요.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알겠죠? 자, 만약에 누구한테 away from adult를 해석하라고 해봤더니 위에랑 똑같이 어른들과 떨어져 놀면서 라고 해석을 했다. 이건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쌤이 방금 전에 1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뭔가가 길어지면 안 긴데요. 그냥 길다고 해요. 알았죠? 길어지면 무조건 그 안에서 동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영어에서 동사는 반복될 때도 생략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생략되나요? 영어에서 생략은 반복 현상일 때도 생략되지만 어떤 경우에 생략될까요? 의미가 없는 동사일 때도 생략됩니다. 그렇죠? 그럼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는 people이나 somebody처럼 별로 의미가 없는 말들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수동태에서 by people이나 by somebody를 생략한다고 배웠죠? 동사에서도 그런 아이가 존재해요. 누구예요? 비동사죠. 자, 그리고 너희가 순식간에 기억해야 될 건 비동사는 쓰는 즉시 의미가 두 개라는 걸 기억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비동사 의미 두 가지 떠올려 보세요. 이다랑 있다. 있다는 존재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완성됐나요? 그럼 이 수식어가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누가 있느니까 누가 어른들과 from away 떨어져 있냐고요.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이 문장의 주어 같았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away from adult라는 거의 완벽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away 떨어져 비동사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략해서 분사 구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 분사 구문은 뭐냐면 접주동을 ing로 취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아이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와 앞에 있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 as 같은 게 원래는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as라는 접속사와 children이라는 주어와 비동사를 v-ing 즉 being으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을 우리는 문법용어로 분사 구문이라고 배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됐죠? 그런데 비동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being을 우리는 날려버릴 수 있고요. 그래서 away from adult라는 좀 특이하게 생긴 분사 구문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기네? 그럼 동사, 비동사 넣으면 되겠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away from adult의 진짜 100점짜리 해석은 아이들이 어른들과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100점짜리 해석이에요. 그냥 away from adult를 그냥 떨어져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어른들과 떨어져 있을 때 아이들은 really do have control, 정말로 통제력이라는 걸 갖게 된대요. 그리고 자, 이시 지칭하는 말을 찾아서 바로 앞에서 찾아서 그 문장 내에서 찾아서 화살표로 그어주세요. 누구죠? 자, 명사심은 일단 수기 때문에 it은 단수 명사고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단수 명사를 골라야 돼요. 물론 it은 사물을 지칭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물 단수 명사를 찾으면 누구예요? 컨트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그 통제력을 요 빈칸, 즉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할 수 있대. 정말 아이들은 어른들과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통제력,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발휘하는 것도 연습할 수가 있대. 한번 자기가 예를 들면 너한테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이제 엔드 앞에 있는 구문인 거고, 그렇죠? A인 거고, 실제로 그러면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한번 풀어봐라. 그게 이제 B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한번 진짜 실제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ASSERT는 발휘하다. 그렇죠? 근데 발휘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프랙티스는 연습하다. 왜냐면 연습하다 발휘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발휘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하니까 동명사로 이제 이렇게 동사 목적어 관계를 마무리를 했어요. 자, 3번 주어 동사 판단합니다. 시작. 일단 우리말에서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주어진 단어에 해당되는 빈칸을 찾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우리말 분석 들어갈게요. 자, 자유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블라블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복종적이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이보다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배운다. 우와 길어. 자, 일단 확실하게 동사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로 끝나는 배운다죠. 그런데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지냐면 뭐 때문이죠? 병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자, 모든 동사를 찾아서 A, B, C 표시를 해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말에서요. 해서 시간 남는 사람은 동사도 하고, 그 영어에서도 하고요.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A, 문제를 해결하고 B,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고 지키며가 다시 C, 근데 D는 좀 길어요. 왜 긴지는 잠시 후 얘기하기로 하고. 자, 복종적이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동등한 사람으로서는 괄호를 묶어볼게요. 그렇죠? 여기는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지금 형광펜으로 친 부분은 괄호로 묶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A, B, C가 전부 다 동사로 연결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동사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전체를 좀 이따 판단하도록 하고 일단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렇죠? 까지 D, 4개의 동사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 4개의 동사가 실제로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갑니다. children 주어, run 동사예요. 자, 아이들의 뭐를 배우냐면 to make their own decision.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투분해서의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뭐만은 cut이라고 해석이 되죠. 쉽게 얘기해서 run이라는 동사 앞뒤는 무조건 명사밖에 못 온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to make는 당연히 명사적 용법인 거예요. 왜요? 동사 뒤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만은 cut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cut을 배운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O1인데 우리는 OA로 표시해 줄게요. 그 이유는 잠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O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create and follow rules라는 표현이 OA, OB, OC가 됩니다. 왜 OA, OB, OC라고 표현인지 알겠죠? 알겠죠? 우리가 위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를 A라고 했잖아. 그 아이가 이제 이 OA 첫 번째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solve their problem,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이제 OB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병렬의 핵심 얘기합니다. 병렬의 핵심은 뭘까요? 생략천상이에요. 됐어요? 즉, OA는 첫 번째 목적어는 to make 블라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OB는 그냥 solve 블라블라잖아요. 그러면 OB 자리에는 정확하게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to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o make가 첫 번째 목적어고 to solve가 두 번째 목적어고 to create and 블라블라가 세 번째 목적어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목적어를 우리는 OD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이제 OD에 해당되는 아이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위에서 우리는 D에 해당되는 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라는 표현으로 배웠고요. 어울리다라는 동사는 여기서 이제 to는 생략됐겠고 get along with라는 표현으로 공부했었습니다. 됐죠? 자, get의 핵심 의미는 이동하다는 뜻이었어요. along은 long, 긴 길을 쭉 따라서 가는 행위고요. 그렇죠? 그래서 긴 길이 있는데 너랑 네 친구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싸워서 벗어나지 않고 쭉 나란히 걸어가는 행위를 우리는 get, 이동해요. along, 긴 길을 따라서 with, 다른 아이와 함께. 그래서 이 아이의 의미가 이제 잘 지내다는 뜻이 됐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울리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병렬의 핵심 현상이 생략 현상이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I만, OA만, 첫 번째 목적어만, A라는 목적어만 to 블라블라로 표시가 됐고, 나머지는 원래는 to solve, to 블라블라로 가야 되는데 to가 전부 다 생략됐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에서 우리가 형광펜으로 긁어서 표시한 복종적이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라는 I가 이제 요 뒤에 as equals rather than as blah blah blah라고 나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괄호가 이렇게 또 무식하게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다시 병렬입니다. 그렇죠? 이 글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미 목적어를 A, B, C, D에서 4개의 병렬 관계로 표현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D는 또 다시 그 안에 병렬 구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단순 나열 병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비교급 병렬 구문이 들어있습니다. 비교급 병렬 구문은 나는 너보다 커, 나와 너, A, B가 표시가 되고, 내가 너보다 크다는 얘기는 키에 대해서는 내가 플러스고 네가 마이너스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보까지 동시에 던져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병렬 관계라고 생각 얘기를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표시를 해주는 유일한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각각의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 우리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시작. 열심히 하세요. 자, 밑에는 우리 영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rather than. 일단 rather는 괄호로 묶습니다. 자, 이거는 A 된 B 구문이에요. 그렇죠? A 동그라미 B, X라는 뜻인데 B보다는 A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rather는 그냥 강조 구문이에요. 차라리라는 의미로서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배웠죠? 강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rather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 된 B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A 된 B. then을 우리가 전치사라 뒤에랑 함께 묶어서 해석하죠. 그래서 A 된 B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B보다는 A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A는 동그라미, B는 X. A는 할 거야, B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게 as equals야. 그렇지? 우리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get along with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대. 뭐라기보다는 than 뒤에 있는 as 블라블라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럼 than 뒤에 있는 as 블라블라라기보다는에 해당되는 표현을 찾아서 파란색 표시를 해주면 복종적이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이라기보다는 이라는 표현이 밑줄에 똑똑똑 들어가야겠죠. 됐죠? 그래서 복종적인이라는 단어 기억나는 사람은 여기다가 복종적인, 그 다음에 여기 반항적인, 그리고 아랫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생각해서. 뭐 영장 연습했으니까 다들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obedient 스펠링 제로 확인하고요. O-B-E-D-I-E-N-T입니다. obedient. 반항적인 rebel. 자, rebel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폭동을 일으키다. 보통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의 형용사형인 OUS를 붙여서 rebellious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복종을 하면 플러스 말을 잘 듣겠다라는 거고, 반항하면은 말을 잘 안 듣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방향적으로 봤을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태도의 일부분들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잘 들으면 우리는 그걸 복종하다라고 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됐거든? 꺼져.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반항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2병이라는 말도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rebellious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중2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자, 그리고 아랫사람 적어놓을게요. 자, 우리가 잠수함을 서브머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브는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랫사람은 서브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subordinate라고 하면은 아랫사람. 근데 어떤 아랫사람? 복종을 하든 반항을 하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복종하거나 반항적인 아랫사람으로서가 아니라 equal, 동등한 사람으로서야. 자, 여기서 질문할게. 잘 들어. 좀 난이도 있는 질문이에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중요하지 않은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 없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말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로 볼 때 이 equals라는 표현과 대등하다. 그리고 니을이라는 표현을 A 된 B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놀이를 할 때 동등한 친구로서 관계를 맺는 거지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관계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을 수식해주는 말로 그냥 obedient라는 단어와 rebellious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뿐이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사실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알았죠? 전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갔죠? 그래서 아무리 길고 복잡하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하위에 있는 버전인지는 그 판단을 해주면서 글을 읽는 게 글을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됐죠? 다음 4번 갈게요. 할 일 하세요. 자, 주어 동사 판단해야겠죠? 자, 일단 동사를 찾아보니까 여기 배운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주어는 요 아이들은을 일단 주어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주고 자, 주고에서 고는 우리 그리고라는 and 등위조소사를 표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이 문장은 원래 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간 주다 그리고의 추격형이니까 얘는 그렇지? 주다 그리고의 추격형이 주고니까 and라는 등조사로 2개의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너네는 동사를 2번 찾아야겠구나. 첫 번째 동사는 요 두려움을 주다라는 표현이 V1이 되겠고 배운다가 V2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자, 연결 들어갈게요. children, 아이들은 첫 번째 동사는 주다였어요. 근데 첫 번째 동사를 조금 세부적으로 해보면 자,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두려움을 준다. 즉, 적을게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걸 딱 보면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사형식 동사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기부라는 수요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형식 수요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이 does라는 아이는요. 우리가 배웠던 어떤 사형식 수요동사에도 포함된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사형식 수요동사도 아닌 주제에 사형식 동사로 쓰고 싶은 거예요. 사형식 동사는 그냥 걔만 나오면 목적어 2개를 연달아 받을 수 있어요. I gave you my heart. 내가 you, 너에게 간목. my heart, 나의 마음을 gave, 주었잖아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does는 잘 들어요. 사형식도 아닌 주제에 목적어를 2개나 취하고 싶어요. 하지만 얘는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못 취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아이를 어떻게 취해야만 할까요? 영어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아이는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 돼 있어요? 전치사라는 아이도 목적어를 취해요. 우리가 I go to school에서 to 뒤에 있는 school도 목적어로 부른다고요. 내가 학교로 가는 게 학교가 목적지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방향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고 그 뒤에 있는 아이를 우리는 목적어라 불러요. 최종 목적지라고. 알겠죠? 그래서 결론. 도우주는 사형식도 아닌 주제에 해석을 여기서 사형식으로 하고 싶어.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전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말 무슨 말인지 모른다. 괜찮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알았죠? 그러면 내재적으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도우주 A with B는 A에게 B를 주입하다라는 뜻이 됐었죠. 적으세요.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단어와 B에 해당되는 단어를 적을 겁니다. 자, 수식어구가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라는. 그렇죠? 그래서 동사 자리 앞에다가 수식어구를 먼저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적어주세요. 다들 알죠? 자, deliberat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렇죠? 그래서 deliberate action 하면은 의도적인 행위. 내가 일부러 일이 그렇게 될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의도해서 한 일을 우리는 deliberate action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ly를 붙여서 형용사 덕에 ly는 부사라는 걸로 마무리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does A with B. 원래 does A with B는 이게 의학용어로서 약품을 주입하다. 주사기를 통해서 약을 주입하든 알약을 먹어서 내 몸속에 약을 주입하든 어쨌든 그런 이제 의학용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알약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알약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 fear,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려움을 일종의 약이라고 표현한 거지, 여기서는. 그쵸? 그리고 적절한이라는 단어까지 적어주면은 moderate, moderate, amount of fear, moderate, 적절한, amount, 양, of의 fear, 두려움. 자, 그리고 이때 moderate amount of는 괄호로 묶어줍니다. 이 아이는 이제 형용사 수식어구가 돼서 적절한 양의라는 형용사 수식어가 돼서 뒤에 있는 fear라는 아이를 도와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돼요. 됐죠? 자, 이제 미리 별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 단어는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단어 일단 기억할 테니까 적어둘고요. thereby 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가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써인데? 그렇지?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따로 적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를 잡아서 그 동사 의미를 그대로 집어넣는 게 해석이지 그렇게 함으로써인데요 라고는 누가 못해요. 누가. 알겠죠? 그래서 앞문장에서 동사를 찾으면 누굽니까? does죠. 50점. 이 아이는 does A with B가 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다라는 말까지, 즉 does themselves with fear까지를 여기다가 넣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해볼게요. 그들 스스로에게 적절한 양의 두려움을 줌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해주세요. 다시 적어요. 스스로, 나도 적잖아. 너도 적어. 스스로에게 적절한 두려움을 줌으로써를 그냥 thereby-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thereby-는 명확하게 그 아이가 지칭하는 대상을 찾아서 넣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미 웬만한 친구들보다는 훨씬 앞서서 가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아서 해석하는 습관 자체도 어렵고요. 그거를 하기도 어렵고요. 안다고 해도. 그거를 해서 안다고 해도 실제로 찾아서 실행까지 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것 자체로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알겠죠? 잘했어요. 자, 다음 문장 주어 동사 찾아주세요. 힘내세요. 2문장 남았습니다. 자, 사회적인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언니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고 동사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또 동사 갈등으로 생길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운다. 그럼 동사가 되게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동사냐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children 주어죠. learn 동사죠. 됐죠? 자, 이번에는 병렬을 조금 더더욱 앞에 있는 병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포개보도록 할게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찾았던 투가 생겼던 병렬이 실제로는 뭔가가 더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원래 병렬은 무조건 문장과 문장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자, 그냥 필기 안 해도 되니까 눈으로 봅니다. 자, 쌤이 예전에 이런 예문을 많이 들었죠. I ate an apple and banana.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러면은 99.9%가 아니야. 거의 99.999%의 사람들은 and가 누굴 연결하나 하면은 애플이랑 A, 바나나, B를 연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병렬이 아니에요. 그렇죠? 접속사는 무조건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해요. 그래서 쌤이 병렬의 핵심을 생략현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 문장은 I ate an apple이라는 첫 번째 문장과 I ate an apple이라는 첫 번째 문장과 and I ate a banana라는 두 번째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다만 I ate는 중복되니까 생략된 것뿐입니다. 됐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위에 있는 how to 블라블라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해보자면 how to please others라는 표현은 뭐가 생략됐느냐? 여기도 적어주세요. children, learn이 생략된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건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실제 시험 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다 녹아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엔드 뒤에도 또 적어주세요. 귀찮지만 나도 적잖아요. 뭐 하세요? children run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자고요. 그래야 생략된 걸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아이들은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아이들은 이런 것도 배워요 라는 세 문장의 결합이었던 거예요. 다만 children run이라는 아이가 중복되기 때문에 다 날리고 우리는 목적어만 여러 개가 나온 것처럼 보고 있는 것 뿐이죠. 결론, 병렬의 핵심 무슨 현상이다? 생략 현상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 병렬에서는 이런 생략 현상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과연 이런 구문만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복잡한 구문들이 나올 때 이 생략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글은 그 즉시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병렬의 핵심은 생략 현상이다. and가 됐든 but이 됐든 그 모든 아이들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 기능 자체가 원래 없었다. 원래 무조건 문장과 문장 연결 기능이었다. 다만 중복된 애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애플과 바나나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알았죠? 아, I8가 생략됐구나. 무조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의 연속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협상하다는 단어 기억나죠? 적어주세요. How to negotiate.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상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 how to please, 남을 기쁘게 하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how to manage and blah blah. 어떻게 하면은 anger, 분노를 manage, 다스리고 극복하다. overcome, 그 위로 올라가다. 그럼 극복한 거죠.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가면은 산을 극복한 거잖아. 산을 정복한 거잖아. 그래서 overcome이 위로 올라가는 게 극복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선 거주입니다. 됐죠? 사선 거주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위에 있는 표시가 협상하다, 기쁘게 하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이게 문장이 다 연속이었던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하면 how to negotiate는 이제 사실 요 배운다라는 말만 이제 해석상으로는 동사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협상하다라는 건 이제 목적어, A 목적어. 그렇지? 뭐 기쁘게 하는 거는 이제 목적어, B 목적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C 목적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파생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몰라도 돼. 하나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지? 생략 현상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형편 잘 봅니다. 첫 번째 목적어는 how to negotiate with others. 여기죠. 두 번째 목적어는 how to please others. 물론 이제 조동사 생략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요만큼이죠. 길이만 잘 봐요. 근데 세 번째 목적어는 정확하게 어디냐면 이쪽 가보세요. 분노를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을 괄호로 묶어주자는 거죠. 갈등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게 세 번째 목적어가 일단 길어진 이유예요. 알았죠?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는 거죠. 첫 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는 그렇지 않은데 세 번째 목적어는 다시 수식어가 따라 붙어서 문장이 확장되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이유로 확장되는지를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자, 필기 준비하세요. 자, 확장된다라는 건 M인데 M은 두 가지가 있다. 형용사, 부사가 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순히 형용사, 단순히 부사는 나올 리가 없다. 그럼 네가 판단하지도 않았었고 길어질 리도 없다. 그쵸? 형용사, 부사, 단순은 안 나온다. 아까 전에 뭐 나왔지? 전명구 나왔지. 근데 전명구 같은 수식어는 나오지 않는다 했지. 또 다른 수식어 나올 수 있지.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가 길어질 때는 주어도 길어질 때는 목적어도 길어질 때는 이유가 있다. 그 안에 다시 뭐가 들어있다? 문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야 된다. 잘했어요.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대신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의심해본다? 관계대명사를 의심해본다. 관계대명사 확인하는 방법. that을 제거하고 채워주세요. 그냥 앞에는 명사를 동사 앞뒤로 넣는다.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일 거고 그러면 can do라는 동사 구 앞에 넣을까요? 뒤에 넣을까요? 앞에 없잖아요. can do만 있으니까 주어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주어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anger를 주어라고 표시해주고요. 그럼 이 that은 주어를 도와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물론 만약에 이 anger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판단이 돼버리면 그때는 뭐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직독직해를 해볼게요. 직독직해 버전과 실제 해석 시험 버전 두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자, 직독직해 버전은 대를 제거하고 그냥 주어 동사로만 다시 해석을 해본 거예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화를 극복한다고 했는데 그 화가 도대체 어떤 화냐? 그 화는 can 일단 적으세요. 생기다. 또 생기다란 말 그대로 적으면 되죠. 자, rise는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그 rise를 이용한 arise가 이제 발생하다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화는 arise 발생한대, 생긴대. from conflict, 충돌로부터, 다툼으로부터. 자유놀이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랑 싸울 일이 생기고 그런 싸움으로부터 이런 화나 분노가 생긴대. 물론 그 화나 분노가 생겼을 때 꺼져 너랑 안 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배울 게 없는 거고 그런 화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친구랑 다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놀이를 통해서 일방적인 명료로 이루어지는 부모 관계 혹은 부모님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의역 버전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관계사가 확인됐는데 실제 해석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모든 관계사는 한번 해볼게요. 모든 관계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뭐뭐하? 몸에 목 아픈 거. 모든 관계사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뭐뭐하? 는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분노인데 어떤 분노냐? 친구들과의 충돌로부터 생기는 분노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충돌로부터 생기는 분노다에서 이 는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대시로 표현되고 있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제거하고 그냥 쭉쭉 해석하는 기법을 쓰면 되고요. 그렇죠? 영작을 할 때는 이게 는이 있으니까 이거 관계사 이용해서 영작하라는 거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해석과 영작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해석을 그냥 그때그때 끄집어 쓰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6번에서는 이제 10강, 11강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럼 포기만 하고 끝까지 하세요. 무조건 좋은데 갑니다. 무조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애가 영어 시험만 잘 볼 리도 없어. 쌤이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영어 시험만 잘 보는 게 불가합니다. 수학 빼놓고 다 잘 봅니다. 왜냐면 모든 과목은 다 언어예요. 국어도 언어죠. 영어도 언어입니다. 사회도 언어죠. 과학도 언어예요. 그렇죠? 요새 사회과학 시험이 암기다고 풀 수 있나요? 못 풉니다. 그렇죠? 요새 사회과학은 예전 학력고사가 아니라 암기해도 못 풀어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내가 외웠던 공식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과학도 언어 영역이라는 거예요. 큰 범위에서 보면. 됐죠?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던지는 질문을 잘 생각해서 꼭 대답을 해보세요. 스스로. 그러면 난 좋은 대학 가겠다. 물론 수업만 극복합니다. 뭐 수업은 뭐 따로 해야죠. 그렇죠? 근데 수업 빼고 나머지 과목들의 가장 중요한 단서를 쌤이 지금부터 알려줄 거예요. 자, 일단 핑크 메꾸고요. 언어적 하나 나오잖아. 자, B 아니에요. V예요. 그래서 뭐벌 언어적 수단입니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잘 들어요. 물론 쌤이랑 1대1로 쌤이 좀 뭔가 질문들을 던질 때 이 질문을 받을 친구도 있을 건데 그 친구들조차도 그때 쌤이 뭐라고 말했었더라 라고 답을 생각하려 하지 말고 지금 너희 머리로 너희가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누가 기억력으로 문제 푸나요, 언어를. 그렇죠? 자기 생각, 사고력으로 푸는 거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이런 교훈이 어떤 교훈이에요? 디즈 레슨즈에서 디즈는 지시사잖아요. 한번 나온 걸 다시 받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렇죠. 첫 두 문장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는 무조건 이글 전체를 관통해요. 뭐 어디서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유놀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세요. 자유놀이를 통한 이러한 교훈들 중 그 어떤 것도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없대. 자, 동그라미 그려보자. 교훈이라고 적어. 이게 이 글의 교집합이야. 됐지?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자유놀이라고 적어볼게. 교훈은 자유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대. 됐지? 다음, 자 오른쪽 보자. 근데 이런 자유놀이를 통한 교훈은 언어적 수단을 이용해서 배울 수 없대. 그치? 자 그럼 이거는 상반되는 관계니까 자유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없대.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는 자 질문할게.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시험 문제 내지? 그럼 거의 다 박살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자, 알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줄게. 지금까지 본문에서 단 한 번도 언어적 수단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부터 시작해. 이 언어적 수단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판단하지? 너네 무조건 좋은 대학 가. 서울대 빼놓고 다 가. 서울대는 인간이 이걸 포기해야 간다 쳐도 서울대 빼놓고 다 간다고. 서울대 안 가도 돼. 그 밑에 대학 가도 돼. 충분히 좋아. 진짜 이 질문에 대답하면 서울대 빼놓고 다 간다니까? 서울대는 됐어. 뭐 인간이 포기하면서까지 뭐가 가. 그치? 서울대 빼놓고 다 간다고. 열심히 생각해보라고. 시작. 이 언어적 수단이라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 10초 후에 대답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쌤이 어떻게 해서 이 답변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게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뽀개는 방법입니다. 잘 봐야 돼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집중만 하세요. 자, 자유놀이 오른쪽이 비어있잖아. 이거 채우면 끝나. 근데 자유놀이의 반대말이 어디 나오느냐? 첫 두 문장 기준으로 해. 첫 두 문장에서는 무조건 대응관계, 변형관계 나와 있어. 무조건이야. 시작을 잘 보면 시작이 반이야. 아니, 시작은 거의 다야. 알았지? 누가 시작이 반이래. 언어에서 시작은 거의 다야. 알았지? 첫 두 문장 봅니다. 알겠어요? 첫 두 문장 보세요. 첫 문장. 자유놀이는요. 플러스래요. 근데 이번 문장을 보면요. 자유놀이가 뭐와 반대되는 말인지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요? 자유놀이는 어른들과 떨어져 있는 놀이래. 그럼 어른들과 함께하는 놀이가 자유놀이가 아닌 거야. 그럼 그냥 일반적인 명령으로 인한 놀인 거지. 놀이가 아니야. 엄마 아빠랑 놀면 재미없어. 엄마 아빠랑 그냥 나랑 같이 눈높이가 안 맞아. 뭐 그런 거지. 엄마가 그냥 명령만 하니까. 그렇대. 너네 나이 되면 누가 엄마 아빠랑 놀고 싶어 하냐,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지? 다 친구랑 놀고 싶어 하지. 뭐 그 얘기하냐. 그래서 자유놀이의 반대말은 뭐야? 어른들과의 놀이야. 근데 왜 이걸 찾는 게 어려웠는지도 알려줄게. 잘 들어. 자유놀이라고 표시해서 그렇지. 그치? 자유놀이를 만약에 밑에 괄호하고, 그쵸? 친구들끼리의 놀이라고 표현했으면 당연히 그 반대말이 어른들과 노는 거라고 알 수 있겠지, 누구나. 근데 누가 그런 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표현을 하겠어. 그럼 다 100점 맞을 텐데. 다 100점 맞으면 그 100점이 100점이야? 뭔 의미가 있어.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빵점도 있어야 100점이 의미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이 교집합이 얼마나 중요한 편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왜 찾기 어려운지도 알겠어요? 자유놀이를 친구들끼리 놀이라고 표현했으면 쉽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이란 말 외에 하나의 공통점을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즉, 자, 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봐봐. 쌤이 만약에 리모컨이랑 연필을 주고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몰라. 자, 왜? 공통점이 없거든. 공통점이 없으면 차이점도 없어. 그렇지? 그런데 노란색 펜이랑 파란색 펜을 보여주고 차이가 뭐야 하면 당연히 색깔이 다르죠라고 얘기해. 왜? 펜이랑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핵심이야, 사실 언어에. 어려운 거 아니야, 언어가.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못 잡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자유놀이와 어른들 놀이의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일단 놀이라는 말이지. 그치? 그럼 차이점은 이제 뭐야? 어른들과의 놀이, 그리고 친구들과의 놀이니까 이제 연령대가 다르구나. 나와 같은 또래끼리의 놀이냐, 아니면은 나와 나이가 다른 윗사람과의 놀이냐, 이제 그게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었던 거야. 그치? 갈라지는 지점은 나이였던 거지. 그치? 놀이는 놀인데 내 또래랑 노는 놀이냐? 프리플레이, 자유놀이. 아니면 윗사람과 노는 거냐? 그건 노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윗사람 노는 게 뭐 노는 거야. 그치? 재미없지. 그런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 왼쪽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들의 고민은 뭐냐면, 쌤이 아까 전에 던졌던 이 질문은 이 언어적 수단이라는 말은 왼쪽에 넣어야 되는 말일까? 오른쪽에 넣어야 되는 말일까? 이걸 틀리면 답 없어. A에 넣어야 될까? B에 넣어야 될까? 이 언어적 수단은 어디 카테고리에 속하는 아이일까? B지. 읽어볼게. 자, 이런 자유놀이를 통한 경우는 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없대. 이 칸에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다 적어. 자, 그럼 오른쪽 보자. 이 언어적 수단과 병렬 관계가 나와. 찾아.
이걸 이 언어적 수단을 기억이라고 하면은 니은에 해당되는 표현이 이 오른쪽에 나온단 말이야. 우리말에서 찾아. 뭐야? 경험이야. 그게 영어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되어 있어. 왜? 언어 수단은 through verbal means라는 전명구로 표현되고 있고 경험이라는 말은 through experience라는 전명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잖아. 둘 다 through 블라블라 똑같이 생겨 먹었잖아. 됐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자, 마지막 질문. 자, 이 어른들과의 놀이에서는 언어적 수단을 이용한다고 했고 그럼 왼쪽에는 뭐라고 적어야 돼? 이 언어적 수단이라는 말과 대응되게 경험이라는 말을 적으면 돼. 됐지? 자, 이제 모든 언어를 포기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알려줄게. 배운 거 그대로 해봐. 자, 그러면 누군가가 그래 얘들아 여기까지 열심히 잘했다. 경험과 근데 언어적 수단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일단 뭘부터 뽑아야 돼? 차이점을 알려면 공통점을 뽑으라고. 근데 있니? 똑같이 생긴 단어가 없잖아. 경험이랑 경험은 경험이고 언어 수단은 언데. 그럼 너네가 뽑아야지. 그걸 뽑는 게 능력이야. 이거 하지? 수학 빼고 다 포기해버려. 네가 서울대 빼고 못 가는 건 서울대 빼고 거의 다가 진짜로. 거짓말 안 빼고. 생각해. 공통점부터 뽑아. 차이점을 얘기하면 무조건 공통점부터 뽑는 거야 얘들아. 그게 언어의 핵심 중에 핵심이야. 알겠어요? 내가 처음 너네랑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하지? 아마 다 자빠졌을 거야.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자빠지잖아. 알았지? 너네 되게 많이 늘어난 거야 지금 실력이. 너네 처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쳐봐. 아마 이 중에 10에 9명은 아 진짜 저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거야. 근데 아니잖아. 잘하고 있어. 이제 마무리 해봐. 자, 경험과 언어적 수단의 공통점을 뽑아봐. 수단? 또. 배움? 또. 하나만 알려줄게. 이미 써 있는 걸 이용해. 예를 들면 놀이라고 써 있잖아. 즉, 자, 언어적 수단은 어른들과의 놀이야. 그렇지? 그럼 이 언어적 수단은 뭐야? 어른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냥 일방적인 명령을 내릴 때 쓰는 수단이 바로 언어적 수단이었던 거야.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근데 자 왼쪽으로 가. 친구들은 위아래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야 누가 너한테 이거 해? 꺼져 이씨. 그러겠지.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고 자빠지냐 이러겠지 얘들아. 그래서 어른에서 아이로 내려올 때는 그냥 일방향이기 때문에 뭘로 하면 돼? 말로 하면 돼. 근데 친구끼리는 말로 하면 기분 나빠. 너네 군대 가지? 말만 해. 일방향의 말만 해. 군대 가보면 알 거 아니야. 나중에 군대 갈 사람들은. 그치? do it 하면 그냥 끝이야. why?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이야. 전시 상황에서는.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는. 어디 감히 군대에서 왜라는 질문을 해. 야 이거 하수구 파라 파야 돼. 실제로 군대에서는 할 일이 없어. 전쟁이 나는 게 아니면. 하수구 파. 파라면 파야 돼. 땅 파라면 갑자기 삽질을 하나만 해야 돼. 운동장을 파라면 파.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알아? 다시 덮으래.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전쟁 난 거 아니면 할 일이 뭐 있겠어. 그렇다고 훈련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 그거라도 하는 거지 뭐. 군대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사고 치거든. 가보면 알아. 그래서 1년 내내. 그래서 겨울 되면 되게 좋아. 할 일이 있잖아. 눈 치워야지. 치우면 다음날 또 오거든. 거의 되게 전방부대에 있거든 우리나라 부대들은. 날마다 와. 걱정하지 마. 할 일 많아 겨울 되면. 여름 되면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운동장 파는 거야 그냥. 다음날 되면 또 이제 눈처럼 또 내리지 않지? 그럼 이제 파놓고 다음날 덮는 거고. 그 짓 하는 거야 2년 동안. 자, 그런데 이런 말은 그래서 군대에서처럼 머벌 민주로서 그냥 한쪽이 한쪽한테 일방적으로 말하면 돼. 근데 친구끼리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친구끼리는 대대한 관계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 거야? 그냥 경험이라고 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경험과 이 언어적 수단의 반대는 언어적 수단은 이거야 방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렇지? 근데 경험은 좌우로 대등하게. 그렇지?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느냐? 아니면은 봐봐. 위로 아래로 전달되는 거 이렇게 쓴 표시했잖아 화살표를. 근데 좌우로는 이렇게가 아니잖아. 니만 말하냐 친구끼리? 얘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좌우로잖아 화살표가. 이런 화살표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핵심은 verbal means는 이거고 방향이. 그렇지? 경험은 이거야. 이걸 너희가 언젠가는 뽑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타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은 경험을 통해서만
경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책과 너가 대등한 관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류를 이루어질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해. 알았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도 그걸 할 수 있어. 하나의 질문을 극한으로 뽀개버리는 거야. 알았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알겠죠? 그러면 거의 비스무리한 능력이 생겨. 물론 그거랑 똑같은 능력이 생길 수는 없는데 꽤 괜찮은 능력이 생겨. 서울대 빼놓고는 다 갈 정도의 능력은 생겨. 충분히. 근데 서울대는 절대 못 가. 그 괴물 같은 대학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 가. 그것도 교과서만 읽어서는 안 되고 문제지만 풀었어도 안 돼. 굉장히 많은 다독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현상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될 때 그 미친 대학을 가. 알았지?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던가.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를 마무리할 건데, 자, 분명히 오늘 수업은 쉬운 수업이 아니에요. 물론 빈칸을 메꿔 놓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쉽겠지만 쉬운 만큼 의미도 없겠지, 그치? 하지만 수업 시간에 쌤이 던지는 질문들을 해결하면서 게다가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너희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하면서 이 수업을 따라왔다. 그러면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너희는 100개 질문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들을 분명히 배울 거야. 알겠죠? 자, 고생했어요.